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가족이나 지인이 형사소송에 말려든다든지 아니면 뭐 수용시설에 수감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흔히 겪는 일들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뭐 그러다 보면은 결과가 최악의 경우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게 사실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인데도 쉽게 뭐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쪽 업무를 맡아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이라든지 이제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든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업무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그런 정보들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까지는 주로 저희 다른 업무에 관한 정보들만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 공유를 했는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는 그런 수용 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정보들, 그리고 법률 형사 소송 과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까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자, 오늘 기본적으로 뭐 형사소송에 관한 부분, 뭐 재판 과정에 대한 부분은 뭐 나중에 한번 다룰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처음으로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수용시설에 수감됐을 때 미결의 상태가 있어요. 미결수들, 이제 재판 과정에 있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이제 미결에 있는 상태. 이 상태는 이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징역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는 상태로서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어요. 이제 접견을 가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수용시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10분 안쪽이에요. 미결수들은. 접견 시간에도 뭐 안부 묻고 뭐 이런저런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없고 거기다가 또 감청을 하기 때문에 100%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들이나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내는 정보들은 쉽게 얘기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는 정보들은 대체적으로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에요. 허위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뭐 검색을 해봐도 흔히 보이는 정보들이 대부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형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구속 수사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출소자들 또는 이제 교도소의 이제 교도관들, 이런 분들이 아니면 뭐 이런 지금 그런 일을 겪고 계시는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그쪽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서는 사실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허위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100%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도 할 겸 이제 좀 위로도 받고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직업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보마저도 그분들이 하는 말마저도 100% 신뢰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제 재판 과정에 대한 부분이야 뭐 나중에 뭐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저희가 드릴 정보는 이제 수용 생활 중에 미결수일 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가볍게 맛보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속이 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제 뭐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실수나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쳐 가지고 뭐 경찰이 나를 잡아갔다. 그러면 이제 긴급 체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기 유치장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뭐 길고 짧고는 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일주일 정도 있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는 검찰에서 바로 데리고 가는 경우 말고 이제 경찰에서 체포가 되는 경우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치장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보편적으로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시설로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로 옮기게 되는데, 옮기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옮기게 되고요. 옮기는 순간부터 이제 징역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구속 일수는 뭐 체포되는 그 날짜부터 구속 일수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부터 이제 만기 일자가 그 전날로 잡히는 거죠. 뭐 1년이라고 하면은 뭐 1월 1일 날 구속돼 가지고 뭐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그러면은 만기 출소를 했을 때 12월 31일 날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신입방에 보통 배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용 번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그 관에서 다 지급을 해줘요. 이제 속옷이라든지 뭐 이불이라든지. 근데 사실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지급되는 물품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뭐 돈 없으면은 수용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이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금은 조금 초반에는 넉넉하게 넣어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 돈 없으면요 어떤 상황이 나오냐, 이불 하나라도 뭐 두꺼운 옷이라도 하나 입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막 이 상하관계가 돈으로 뭐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힘의 원리도 작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뭐 수용 생활을 하면서 뭐 예전처럼 막 때리고 맞고 이런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특별히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주위에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 뭐 이렇게 수용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은 처음에는 조금 그런 접견도 자주 가고 이제 뭐 이제 지금도 좀 넉넉히 넣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구매표를 작성해가지고 구매장을 작성해가지고 먹는 거 뭐 옷이라든지 운동할 때 신을 운동화 이런 것부터 또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거기서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책 이런 것들도 다 구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넉넉하게 조금 넣어주시는 편이 좋고요. 일단 약이나 뭐 바깥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물품들이 있어요. 안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은 교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 규정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에서 뭘 먹는지 식단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수용시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매월 식단표가 이제 외부에서도 보실 수 있게끔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소통하는 거는 뭐 편지나 뭐 전화도 뭐 미결수 때는 사실 잘 하지는 못합니다. 쉽게 하지는 못하는데 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방법을 내 가지고 전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흔한 방법은 접견이나 뭐 서신, 인터넷 서신을 바깥에서도 보낼 수가 있거든요. 휴대폰으로도 간단하게 이렇게 뭐 편지를 A4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서신 법무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부분은 법무부 사이트에 이제 그런 수용자들한테 인터넷 서신 보내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서신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안에서는 편지를 이제 보통 등기를 많이 써요. 2길 특급 이제 등기 우편을 쓰게 되면은 그 다음날 바로 써가지고 발송하는 다음날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등기를 많이 쓰는데 사실 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는 쓰실 필요가 없겠죠. 뭐 일반 우편도 뭐 한 3일 정도면은 3, 4일 정도면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뭐 일반 우편을 이용하셔도 되고 일단 재판 이런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뭐 좀 급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서신도 등기로 많이 주고받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참 힘드신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생활이야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대로 적응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위화감도 생기게 되고 여러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은 정말 운 좋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지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별난 사람들 그 다 모이가 있는데 뭐 마냥 편하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불편하죠. 그러면은 안에서 싸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조사방, 징벌방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가족분들이 그런 곳에 가게 됐다면은 초반에 조금 감정적인 부분들 많이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주일간 똥도 못 삽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오늘 사실 특별히 크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가석방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가석방제도 제가 드리는 정보는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